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장은 조금은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 증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 3대 지수뿐만 아니라 소위 러셀 2000까지 해서 지수란 것은 모두 더 급등하는 네. 그런 랠리를 보여준 것이 2월 시장의 첫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S&P 500도 한 1.7% 이상 올라가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도 2% 올라가는 등 전 섹터가 올라가면서 3대 지수 4대 포함해서 거의 2% 이상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7% 정도 올라갔고요. 여기에는 역시 다우지수의 뭐 전 종목은 아니지만 인텔이라든가 골드만삭스 등 이런 대표 주자들이 모두 조금씩 다 주가가 올라간 하루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UBS 글로벌 자산운용의 수석 운영용의 마크 헤펠이라는 또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최근 개인 투자가들의 공매도 공략에 따른 소위 변동성은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다소 진정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포지션에 대한 전략, 또 공매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다소는 희망적인 목소리를 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게임스탑은 오늘 상당히 오늘 또 30% 가까이 오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약간 특이한 친구 한 명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뭐 주식의 뭐 전문가가 아니고 이 친구가요. 2019년 말에 12월 말에 텍사스에 있는 친구인데요. 이게 무슨 블랙 아메리칸들의 무슨 축제 기간인가 봅니다. 크완자라는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네. 그때 그 자기 엄마가 이 친구가 제이딘 카라는 친구인데 그 당시에 이제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8살 뭐 그 정도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게임을 하도 좋아해갖고 게임팩 사러 가 뭐 줄 서고 그런 기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게임스톱 주식을 10줄 사줬답니다. 뭐 그때 이제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뭐 성견 네. 지명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 교육을 시킨 거죠. 이런 거를 네. 너희들 이제 투자하면서 그때 얘기해 주면서 샀다는 거거든요. 6달러를 10주에 샀는데 지난 수요일 날부터 보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아들한테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일단 좀 팔고 싶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자기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3,000달러 정도 만들어 갖고 흥미로운 것은 2,000달러는 세이빙스 어카운트 저축에 그 넣고 네. 1,000달러는 또 딴 거로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제가 오늘 왜 이 사진을 굳이 보여드리냐면 저 사진에 보이는 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게임스탑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주권이거든, 네, 주권. 네. 게임스탑이 주권인데 우리나라는 요즘 디지털 주권이 별로 없는데 주권을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시면 신청해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시는데 이거가 그 주권 플러스 주식 가격 플러스 발행비용이 보통 100달러 정도 하는데 자제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많이들 하고 이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세뱃돈 여러분들 주시잖아요. 설날에.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갈 만한 주식이 있으면 이런 걸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경제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새로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트렌드가 되겠네요. 이제는 이 뭐 현금으로 네. 세뱃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권으로 네, 세뱃돈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예를 들어 미국 워낙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AMC 주식은 오늘 상대적으로는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MKM 파트너스에서는 매도 의견이 이게 주가 10몇 달러 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목표 주가가 2달러였는데 1달러로 또 냈습니다. 네, 1달러 내렸는데 왜냐하면 밸류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지금 반영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이 기업이 계속 주식을 유상증자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에 주식 가치가 70% 이상 희석됐기 때문에 이 주식은 뭐 설명이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지난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개인 투자들의 공략 상대가 이제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매도를 하는 주식을 공략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은에 대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이제 소위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은값이 올리지 않기 위해서 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자기네 포지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찌된 것이 그것이 현실성 있는지 이론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11년 만에 최대폭 상승하기도 했고요. 2013년 주가 자체를 보면 300달러가 넘어지면서 그 은 가격은요 2013년 이후에 최고치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금값과 은값의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의 상대적 가격은 또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이런 나름의 변동성은 앞서 UBS의 생각과 달리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은에 관련된 광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오늘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어 마이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오늘 거의 25%가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앞서도 이제 뉴스에 리포트가 나오던데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일단 GM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잡으면서 인공지능 하면서 자율주행차 그 사업에 같이 하기로 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포드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 사업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인포 시스템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시스템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얘기하는 것을 전략적 파트너십을 포드는 이번에는 구글과 손을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포드가 오늘 또 주가가 3% 이상 오늘 반등하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2월의 첫 거래일 3대 지수를 비롯한 모든 지수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아주 기분 좋은 시장 상황을 열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데요. 구글과 아마존 등이 이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 위주로 강한 반등이 또 두드러졌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뭐 주식 웬만한 게 다 올라갔지만요. 구글은 오늘 또 3.6% 올라가면서요. 사상제효과에 또 다시 바짝 다가선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글이나 그리고 아마존 모두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합니다. 아마존도 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또 3.7% 정도 반등을 하면서요.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특징적인 기업은 역시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파이퍼 샌들러라는 곳에서 물론 기존부터 이제 매수 의견을 갖고 있지만 목표 주가 조정을 별로 안 했었는데요. 목표 주가를 515달러에서 이건 100% 이상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린 거죠, 지금. 그동안 놀았던 거죠. 이 친구들이 일들을 안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한 차에 515달러인데 이걸 1200달러로 올리면서 1200달러면 월가 스트릿 하이거든요. 월가의 최고 목표 주가를 냈는데 그 내용이 엄청 방대합니다. 내용이 레포트가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한 요약된 것만 보고 있는데 내용 레포트 자체가 120페이지짜리입니다. 엄청난 양인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꽃 잔치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전저부터 이 주가는 10배가 올랐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불꽃 잔치가 끝나지 않았다. 꺼지지 않았다. 네,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서는 큰일 난다.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테슬라가 바라보는 것은 자동차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판매 가격 이상만큼의 소프트 매출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소프트 매출이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차로 내면 그걸 이제 한 번에 팔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는 구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월 얼마 아니면 사용 기간마다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돈이 나오는데 그럼 소프트웨어 값이니까 비용이 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률이 훨씬 높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일론 머스크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 2030년대 아직 먼 얘기죠. 2030년대 좀 지나면 이게 자동차 매출보다 서비스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 논점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가 이렇게 1200달러 얘기할 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매번 얘기하고 이게 테슬라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쓰는 지금 집안에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배터리랑 자동차 공기 공조 이런 시스템 같이 다 하는 건데 HVAC라는 시스템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지는 않았고 보험은 자기가 이 평가에 넣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이제 2020년 말까지 보면 이제 900만 대 체제로 간다는 것인데 이게 현실성 있는 건 뭐 아무도 모르죠. 가봐야 되는 세상이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는 팔면 안 된다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이다. 주식을 팔면 안 된다. 네.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네. 강하게까지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애널리스트가. 근데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표현까지 딱 쓰고 있을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목표 주가는 1200달러로 월가 최고가 나왔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작년에도 테슬라의 상승세는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가파르게 정말 상승을 해줬는데 올해도 과연 그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기타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애플의 수혜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웍스가 올라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이제 주가는 올라가 사상체고가로 나왔지만 음봉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이제 제대로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역시 종가로 보면 다시 사상체고가로 오늘 끝났습니다. 이게 모두 다 5G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애플에 말씀하셨던 대로 애플의 수혜주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도 이제
올해 주목할 만한 10개 얘기했던 코보 이런 것도 지금 대표적인 같은 시리즈거든요. 네. 코보도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할 텐데 이거 역시 오늘도 역시 7% 이상 올라가면서 역시 뭐 사상 최고까지 다시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모더나는 어저께 아주 잘 나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에서 매도로 의견을 내린 거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오늘 주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치폴레 뭐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1,835에서 2,000달러. 2,000달러도 제가 알기로 월가 최고 목표 주가거든요. 네. 어저께 이제 주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면 바로 그냥 실어주는 거. 칼사이드 픽업이라고. 칼사이드 픽업에 바로 네. 그 점원이 나와갖고 그 이제 차 친구들이랑- 뒷좌석에 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생각만 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고 있으면 뭐 그 들어가서 픽업할 것도 아니로 와서 넣어주면 네. 좋으니까 하여튼 그런 걸 포함해서 여튼 목표 주가 2,000달러가 났습니다. 여튼 오늘 사장 최고가 났고요. 혹시 파이퍼 샌들러가 이렇게 월가의 최고 목표치를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데 네네. 그냥 너무 좋게만 보는 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이 음식을 이런 멕시칸 푸드를 싫어하는 분도 있을 있고 뭐 다 네, 그러는데요. 네. 하여튼 근데 늘 그렇지만 파이퍼 샌들러가 어디건 간에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나쁜 얘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 대한민국에 이제 애널리스트를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유는 이제 항상 매수기만 많고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한 95% 정도 매수 의견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전부 다 올해만 나온 거 보면. 근데 미국은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전체 500개 S&P 500개 개 중에 레포트가 몇 개쯤 있다고 추측 가능하세요? 부정적인 레포트가 전체 레포트 수가. 전체 레포트 수가 S&P 500기업에 지금 현존하는 레포트 수가 뭐 11,000개 정도 됩니다. 11,000개.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네네. 11,000개 그렇죠. 중에서 매수 의견이 56%입니다. 그리고 한 40% 정도가 중립이고 매도 의견도 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 의견이나 중립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의견은 다양합니다, 미국. 근데 이게 기본이 워낙에 공매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뭐라고 비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 그건 그냥 쿨하게 그냥 그런 수치를 인정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다는 것도 있겠고요. 네. 목표 주가의 계리율이 우리나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매수 의견만 일방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웬만하면 25% 정도 차이 나거든요. 현대차 이런 그렇죠. 거. 근데 미국은 절대 안 그래요. 웬만한 것들이 큰 것들이 해봤자 5%, 6%. 그걸 하다 보면 평균이 이하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진 갤럭틱은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그 시험 운행을 이제 재개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여하튼 이것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지금 가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로빈훗이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로빈훗에 보면 뭐 몇백억 달러가 이번에 또 계좌도 새로 만들었고 그럼 보면 요즘 그래프 같은 거 나온 걸 보면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모든 증권사의 계좌 수 확 늘어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요. 그랬죠. 네, 근데 네. 특이한 것은 로빈슨의 사약을 늘었다가 로빈훗에서 지금 거래 제한을 걸었었고 한 주씩만 거래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사람들 확 짜증나잖아요. 그래갖고 다 어디론가 딴 데를 계좌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훨씬 더 간단해져 갖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스퀘어 같은 데서 캐시앱만 깔면 바로 살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리를 뭐 이사를 갈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또 냉정하게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많이 갔나 했는데 압도적으로 40%가 그러니까 로빈훗에서 이사 간 사람의 40%가 어디를 선택하냐면 스퀘어 캐시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퀘어 앱은 스퀘어라는 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서 비트코인도 매매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주식도 살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보조금 받잖아요. 600달러, 1,400달러. 1,400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600달러 어디서 받냐면 여기서 받는 거거든요. 스퀘어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스퀘어는 하여튼 흥미로운 기업이면 틀림없겠습니다. 굉장히 멀티 금융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퀘어가.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특징주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4분기 실적 발표 그 가운데 이제 놓여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실적에 대한 분석은 어떤가요? 네, 12월 말만 하더라도 4분기 실적이 한 9% 이상 떨어질 거라고 봤었거든요. 이익이요. 사실 이게 9월 달에만 보더라도 이게 마이너스 15%였는데 발표될 때마다 이제 오히려 좀 올라가면서 지금 지난주 말 기준으로 보면 4분기 이익이 마이너스 2.3%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보면 37%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0개 중에 8개 이상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 산업이라든가 IT, 금융, 헬스케어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금년 1분기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1분기, 앞으로 2분기일 텐데 1분기 이익 전망의 그 수치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건 작년 연말부터 해갖고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선인데요. 이게 이익 전망이 그냥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쉽게 해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매수 기회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2021년에 대한 이익 전망도 회복 점차 또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거 상당히 특이한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산업재라든가요, 임의소비재, 소재 이런 것들 금융주가 2021년에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좀 기존 전망보다 좀 상향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이익 조정 비율만 보더라도 역시 비슷합니다. 임의소비재, 에너지, 금융, 기술 등 소위 경기 민감 섹터의 이익 조정이 상향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 많은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2월 2일 날이죠. 내일인데요. 엑선모빌과 파이자가 이제 실적 발표니까 오늘 밤에 나옵니다. 이렇게 장 전에 나오겠고요. 역시 내일 새벽에가 또 한번 바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치폴레가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이 이제 1,000억 달러 이상 예상했었잖아요. 네. 사상 처음으로 그래서 1,100억 달러가 났는데 아마존도 역시 1,1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그 이익도 한 7달러 이상 나올 거라고 일단은 쉽게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번 최근 10분기 중에 9분기가 그 회사의 저희 가이던스를 상회했는데 하여튼 일부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뭘 기대하더라도 그거보다 이상 나올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한 500억 달러 지금 이익이 나올 거예요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존이나 알파벳이요. 아마존이나 알파벳 모두 결국은 AWS라든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같은 소위 그 클라우드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역시 비슷한 스퀘어랑 비슷한 페이팔과 퀄컴, 코보 이런 것들 그리고 2월 4일 날에는 목요일 날이 되겠는데요. 스냅과 펠라턴 그리고 핀터레스트가 일단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역시나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내일은 아마존과 알파벳의 실적 발표 실시간으로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